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박영현입니다. 이 연구는 이준호 교수님 지도로 진행되었고요. 공동 연구자는 SK플래닛의 김명진, 김우주 매니저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Boost Up Efficiency of Defective Solar Panel Detection with Pre-trained Attention Recycling이고요. 올해 3월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태양광 패널의 낮은 발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도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효율이 특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배포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리얼월드 프로블럼은 발전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최소화되는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래 널리 사용되는 엔드-투-엔드 딥러닝 메소드와 같이 전력 소비량이 큰 방법들의 맹목적인 사용은 지양해야 됩니다.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먼저 주어진 태양광 패널 이미지를 충분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텐션 모델은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패널 결함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측면에서의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기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함 정보가 강조된 어텐션 맵으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해서 기계학습 모델에 입력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연산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산업에서 엣지 컴퓨팅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딥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에서는 실제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은 엣지 컴퓨팅에서도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발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의 세부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펙트 디텍션은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널리 사용되는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은 리컨스트럭션 뉴럴 네트워크의 노멀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형태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에 노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윗줄에 보이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처럼 디펙트 샘플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에 실패해서 에러가 크게 나타나고 디펙트로 쉽게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은 산업에서 업노멀 상황의 발생 빈도가 낮은 데서 일어나는 클래스 임밸런스 프로블럼을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전히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력이 요구가 되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충분히 학습시키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도 요구한다는 점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방향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디펙티브 솔라 패널 디텍션은 이미 클래스 밸런스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샘플도 보여드리겠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과 같이 복잡한 모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셋 규모가 작은 점은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작은 모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버피팅 현상은 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솔라 패널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는 non 디펙티브 패널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펙티브 패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패널들의 샘플 수는 상당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설명드렸어야 되는 게, 논 디펙티브 패널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끈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디펙티브 패널은 균열이나 오염에 의해서 표면이 거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디펙티브 패널에서도
크랙의 특징이 굉장히 희미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컨테미네이션 같은 오염물질의 표면이 매끄러운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룰 모델을 만들었을 때 판정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프리트레인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리사이클링하는 형태로 디펙티브 디텍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솔라 패널과 상관없는 프리트레인드 어텐션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이 모델을 시스템에서 로드합니다. 그리고 솔라 패널 이미지가 입력되면 여기에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통해 어텐션 맵을 구성하고 어텐션 맵으로부터 13개의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추출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디펙티브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어텐션 모델은 엠니스트 디짓 클래시피케이션을 목적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커서는 안 보이는데요. 숫자 0을 보시면은 스트로크가 구부러지는 부분, 그리고 숫자 1을 보시면 스트로크가 끝나는 부분, 3을 보시면 스트로크끼리 모이는 부분에서 강한 어텐션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보여드렸던 솔라 패널의 디펙티브 특징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왼쪽에 솔라 패널 이미지를 입력하면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큰 디펙티브나 작은 디펙티브까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서 솔라 패널의 결함 특징을 더 강조하고 표면을 거친 형태로 극대화하는 특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솔라 패널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추출해서 표면의 거친 정도를 수치화하여 특징 벡터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를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표준 편차로 이 표면 픽셀들의 값을 산출해 보면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이는 스큐니스와 컬토시스를 사용하면 이 표면의 픽셀 값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많이 멀리 위치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라 패널 이미지에서 바로 이 피처 벡터를 뽑는 게 아니고요.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적용해서 어텐션 맵으로부터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 맵이 입력이 되면 13개의 피처를 갖는 피처 벡터가 구성됩니다. 프리트레인드 어텐션을 구성하는 과정을 조금 세부적으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르넷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작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두 번째 레이어에 보이는 노란색 박스인데요. 이 어텐션 브랜치가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엠니스트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목적으로 학습이 될 거고요. 28x28의 샘플 이미지가 입력되면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4분의 1로 줄어든 어텐션 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어텐션 맵을 인풋 이미지에 오버랩 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트로크가 구부러지는 부분에 강한 어텐션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그 스트로크가 구부러지고 모이고 끝나는 지점에 실제로 대응될 수 있는지 솔라 패널과 대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트로크가 구부러지는 부분에 강한 어텐션이 부여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스트로크가 모이는 지점, 그리고 스트로크가 끝나는 지점에도 강한 어텐션이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할 때에는 어텐션 프로페게이션 브랜치를 제외한 부분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 소비량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솔라 패널이 입력되면 300x300의 솔라 패널 이미지가 입력되면 마찬가지로 150x150의 어텐션 맵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공개 솔라 패널 이미지 데이터셋인 ELPV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넌 디펙티브와 그 아랫줄에 디펙티브 외에도 낮은 수준의 결함을 가진 3분의 1 수준의 디펙티브, 3분의 2 수준의 디펙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태스크를 정의를 했는데요. 먼저 태스크 A는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으로 논 디펙티브와 완전한 디펙티브를 이진 분류하는 실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B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낮은 수준의 결함으로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조합되더라도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5개를 포함한 6개의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앞서 실제로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을 때 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EfficientNet B0 모델도 활용했습니다. EfficientNet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고성능, 고효율을 보이는 소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류 실험에 앞서서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적용했을 때 그 결함 부위를 실제로 잘 강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모습입니다. 먼저 논 디펙티브를 살펴보면 결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텐션 맵에서도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분의 1 수준의 디펙티브 그리고 3분의 2 수준의 디펙티브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함 정보가 강조돼서 거친 표면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디펙티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크 게더링, 엔드, 그리고 밴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강조돼서 결함 정보가 그러니까 표면의 거친 정도가 극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류 성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스레시홀드 변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AUROC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UROC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에버리지 맥시멈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오른쪽은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스크 A 같은 경우는 SVM을 제외한 5개의 모델에서 모두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태스크 B 같은 경우에는 SVM을 포함 6개 모델 모두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빨간 상자로 표시된 EfficientNet B0보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머신러닝 모델 중에 디시전 트리 케이스와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인 EfficientNet B0의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요. 태스크 A, B 모두에서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과 머신러닝 모델을 조합한 경우의 성능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fficientNet 같은 경우는 성능이 낮았던 이유가 저희가 사용한 ELPV 데이터셋의 규모가 EfficientNet의 캐패시티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피팅 현상으로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더 키우거나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엔드투엔드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한 저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이피션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간 그리고 인퍼런스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연산 시간과 효율은 조금 비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에는 디시전 트리가 EfficientNet보다 23만 배 짧은 시간 안에 훈련을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인퍼런스에서는 3000배 빠른 시간 안에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피처 익스트랙션까지 3ms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디펙트 디텍션에서도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콜렉터 SDD2라는
전기 정유자 표면 데이터셋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봤고요. 디펙티브 영역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실제로 AUROC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먼저 간단하지만 강력한 모델로 충분히 리얼월드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디펙티브 정보를 강조하기에 충분했고요. 13개의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뽑는 것은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타 디펙트 디텍션 성능도 뛰어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리사이클링이나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통해서 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스테이너블 그린 에너지 측면에서의 목적도 달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전기 정유자 표면 이상 탐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듯이 철강이나 필름 제조 현장에서도 널리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퓨처워크로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데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나 뉴럴넷 스트럭처 변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텐션 리사이클링을 조합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는 앞서 설명드렸던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에 대한 연구일 것이고요. 좀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트레이닝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왼쪽에 컴퓨터 비전 랩 QR코드를 찍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 구글 스칼라 페이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발표 중간에 이제 레이턴시도 강조하셨고 로우 파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솔라 패널 그 시스템 자체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전력과 실시간을 강조하시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분야 중에 야외 환경에서 이상 탐지를 해야 됐던 상황이 있는데요. 야외 환경 특성상 전기를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솔라 패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전기를 공급받은 엣지 디바이스가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전력을 더 적게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우수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